네, 7월 1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0.8달러 저항선 돌파 시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조정받고 0.8달러 주변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1000원을 다시금 뚫어주면서 어쨌든 이 반등 기운이 확연하게 선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폭적인 전망들이 계속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시장의 어떤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뭐 조금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1.3달러 랠리 가능성, 그러면서 동시에 0.59달러 후퇴 가능성, 뭐 이 정도가 가장 좀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뭐 200달러 전망도 나왔는데 그 조건이, 전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세 전망과 더불어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지금 XRP가 난리는 난리입니다.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이 지금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시장 거래량의 21%, 비트코인이 20%고 이더리움이 8%거든요. 나머지 이제 알트코인들이 51%인 건데, 지금 XRP가 비트코인의 어떤 거래량까지 지금 추월을 했고, 나흘 동안 거래량이 250억 달러를 돌파를 했대요. 최근 1년 반 동안 지금 최대 수준인데, 그만큼 지금 XRP에 대한 어떤 관심과 열기가 굉장히 아주 많이 뜨겁다, 뭐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비트코인과 대비한 퍼포먼스, XRP BTC 차트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소송 이슈를 통해서 XRP가 비트코인 대비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지금 2주째 뚫고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줄까 말까 요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게 성공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올라선다라면 쭉 나아갈 수 있다. 네, 뭐 지금보다 2배 이상 지금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를, JD 거거든요. JD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상당히 섹시하죠. 네, 섹시한 차트, 지금 흐름들, 특히 비트코인과 대비했을 때 꽤 선명하게 지금 퍼포먼스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훌륭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에그라 크립토가 여러 가지 좀 분석을 제시했고, 에그라 크립토가 요즘에 잘 나가요. 이 사람이 분석을 하면 분석 내용도 조금 이렇게 충실하다 보니까 해외 크립토 미디어가 기사로 받아쓰기에 되게 괜찮아요. 그냥 가져다가 기사로 쓰면 되는 정도로 참 또 내용도 풍부한데 그 종류도 굉장히 좀 전폭적이고 막 이러니까 요즘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그라 크립토의 분석을 인용한 기사가 해외에서. 그래서 이 양반이 요즘에 좀 신났고, 뭐 탑 애널리스트 이런 식의 어떤 타이틀도 붙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많이 내놓고 있는데, 좀 하나씩 보면 일단 이건 4시간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에서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페넌트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되고 끝자락에서 뚫고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쭉 올라갈 수 있죠. 어디까지? 1.3달러까지 열려 있다. 반면 빠질 경우에 요만큼 비율이 또 빠질 거니까 어디까지? 0.59달러까지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지라인과 지금 목표 타겟 지점 꽤 지금 크죠? 예, 꽤 큰데, 그나마 지금 그래도 페넌트 패턴의 상단 저항을 뚫고 올라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괜히 또 좀 기대감을 갖게 되고, 거래량도 또 그렇게 물려주고 있고, 시세 역시 원화 기준으로는 1000원이라는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또 전 세계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XRP 거래량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보니까 사실 원화 기준으로 1000원 돌파, 이것도 꽤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이고, 이제 온전히 얼마나 지지를 잘 받아줄지 그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달러 기준으로는 이제 1달러가 관건인데, 일단 0.8달러 지지를 잘 받고 나면 1달러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0.8달러 돌파 지지 여부가 지금 굉장히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0.93달러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뚫어져서 한 번 더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1달러 돌파 테스트, 원화로 따지면 이제 1,300원 정도까지 테스트를 잘 해준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반대급부도 있죠. 여기서 어떤 악재가 덮쳐서 뭐 SEC가 항소를 한다라던가 어떤 악재가 덮쳐서 빠질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한 0.7달러 밑으로 빠질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최악의 경우에는 0.59달러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인 지금 시장의 어떤 뉘앙스 자체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향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그라 크립토가 진짜 되게 재밌는 분석을 제시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건과 세 가지 상황을 먼저 기억을 하고 이걸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21주 이동평균과 50주 이동평균이 교차했을 때 항상 랠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랠리가 이렇게 크게 나올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한 중간급의 랠리가 나올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A 사이클이 반복이 될 경우에는 약간 소폭 랠리한다. B 사이클이 반복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랠리를 한다. C 사이클이 반복될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랠리를 한다. 근데 지금 이제 교차를 했기 때문에 A, B, C 가운데 뭐 어떤 비슷한 유형이 하나가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5년 상황, 2017년 상황, 2020년 상황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2021년 4월, 5월 고점 때잖아요. 그래서 요 ABC 세 개를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지금 21주 지수 이동평균과 50주 이동평균이 교차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동일한 상황이 과거에 벌어졌을 때 ABC 이렇게 거대한, 내지는 조금 아쉽더라도 그래도 의미 있는 랠리, 이런 게 확인이 됐다. 여기까지 이제 체크를 하시고 볼게요. 네, 차트에서 요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30%, 요때가 5만%죠, 이게 지금. 5만%. 그리고 이때 777%. 이런 적이 있었어요. 5만% 랠리할 때가 있었고, 지금 역사적인 고점이 이거잖아요. 5만% 랠리했을 때.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그라 크립토가 얘기하고 있는 건, 만약에 이번에 A처럼 230% 랠리했을 때, 아니면 B처럼 5만% 랠리했을 때, 아니면 C처럼 770% 랠리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2015년 상황이 반복될 경우에는 1.3에서 1.4달러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고, 이건 가장 먼저 페넌트 패턴 완성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목표 지점에도 똑같은 숫자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되게 우리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의미 있는 크로스 상황이 벌어졌고, 두 번째 B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2017년 역사적인 고점, 이 5만% 랠리가 벌어졌을 때가 이번에 반복이 된다라면 이제 200달러 도달이 가능하다. 그런데 요 정도 상황, 요 정도 펌핑이 나와줄, 이건 펌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아무튼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와주려면 블랙록이 XRP ETF를 출시하는 상황, 뭐 요 정도 상황이 벌어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같이 뉘앙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단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늦어도 내년 초에 잘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내년을 지나가면서 이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들은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 ETF들을 하나씩 출시를 할 겁니다. 일단 알트코인 현재 대장은 이더리움이니까 그 다음 타겟은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XRP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더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XRP 현물 ETF의 출시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정도 상황이 되면 200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 상황, 2020년도 700%대 랠리를 했을 때가 반복이 되면 3.7달러까지 도달이 가능할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바랄라 게이트, 이 아스가르드의 용사들이, 왕 오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용사들이 죽어서도 사후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성스러운 궁 바랄라, 거기로 가는 거죠. 바랄라 게이트로 간다. 그래서 바랄라로 가는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7달러까지만 도달을 하면 이후에 50에서 120달러까지도 수년에 걸쳐서 2028년, 27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진행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기 위한 어떤 초입의 단계에서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로도 뭐 체크하실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딴 거 아니고 그냥 A 단계로 좀 반복이 돼서 머지않아서 한 1.3달러 정도까지는 바라보는 게 사실 좀 당연한 수준 아닌가. 뭐 소송과 관련해서도 지금 의미 있게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SEC가 뻘짓만 추가로 더 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주간 차트예요. 당장 막 오늘 내일 이런 게 아니고 한 주 단위니까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시세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XRP가 주간 차트에서 페너트 패턴을 역시 지금 뚫어줬기 때문에 이 위에서 이제 지지받고 날아갈 거다. 이게 2년 반 동안 지금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건데 이번에 뚫어준 거야. 진짜 갈 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맷 해밀턴 전 리플의 수석 개발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리플이 지금 에스크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크로 지갑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XRP를 리플랩스가 직접 소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큰이 언락될 때 이 마스터 키를 비활성화시키면 그 누구도 이 토큰에 액세스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소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게 소각이 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소각되면 난리 날 텐데. 난리 나겠죠. 소각 지금 에스크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리플랩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건 시세 상승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살펴봤더니 이 LBRY 사건에서 SEC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LBC 토큰이 소각될 때까지 판매할 수 없게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거는 지금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리플랩스 차원에서 사전 조치로서 아예 그냥 문제가 지금 LBC 토큰 에스크로 물량 자체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SEC가 공격 논리로 사용했던 소재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싹 다 그냥 이참에 소각시켜 버려서 더 이상 법적으로 딴지 걸 어떤 재료 자체를 없애버리게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양이 많아서 엑스로도 이게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이슈는 아닌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장에서의 XRP의 어떤 시세와 관련해서는 거의 전환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직 더 추가적인 내용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일단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사라 네폰 판사한테 이제 마무리해 이렇게 지금 오더를 내렸고, 이제 사라 네폰 판사가 리플과 SEC한테 6에서 8주 안에 합의 미팅 일정 미리 잡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6에서 8주면 이제 8월 말 9월 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뭔가 이제 양측이 어떤 합의와 관련된 뉘앙스라던가 합의 의사와 관련된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조금 숨고르기 국면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일단 토레스 판사가 이렇게 합의를 대놓고 이번 일반 사전 심리 단계 목표 지점으로 제시를 해놓은 거는 그래도 상당한 의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와주다 보니까 리플로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잘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법률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XRP를 활용하길 원하는 미국 은행들, 기관들과 함께 협의를 이제 3분기에 열심히 빡세게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뻐꾸기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리플의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미국 밖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90% 이상인데 거의 100% 가까이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내부에서도 리플 장사를 할 수 있는 XRP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서 이번 소송 결과를 활용하려고 노력하려고 할 가능성 충분하고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거죠. 이 퓨처버스라는 웹3 스타트업에 이번에 리플랩스가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AI 메타버스 컨셉으로 분류가 되는 회사고 피파와 마스터카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게 경쟁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시리즈 A 투자에서 5,400만 달러까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거고 리플까지도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게 루트 네트워크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금 퓨처버스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루트 네트워크 위에 이제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이더리움 가상 머신과 호환이 되고 리플 NFT로 또 활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리플로서는 이렇게 시장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AI 메타버스 지금 이 시대의 화두 가운데 하나인 거잖아요. 화두를 보여주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거잖아요. 여기에 또 리플 NFT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기본이 NFT인데 그걸 XRP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넙시구나 하고 당연하게 지금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어쩌면 AI와 메타버스 컨셉으로도 추가적인 확장을 의미 있게 또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요 프로젝트 마리나라고 지금 BIS 세계 국제결제은행 런던 이노베이션 허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누구랑 같이 하냐면 스위스 국립은행, 프랑스 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청, 이렇게 여러 중앙은행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CBDC 관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달러와 유로, 그리고 스위스 프랑이라고 하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요 각국의 통화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상호 운용성을 갖게 만들 것인가, 요게 지금 핵심인 건데, 이 브릿지 커런시로서 요 밑에 있는 요 이미지 밑에 있는 내용이 재밌어요. 브릿지 커런시로서 리플과 스텔라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XRP의 기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싱가포르, 프랑스 중앙은행, 스위스 국립은행, 이런 유럽과 또 싱가포르라는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어쩌면 CBDC 시대가 진짜 본격화됐을 때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굉장히 전폭적으로 채택되는 상황을 그려보는 게 그렇게 막연한 희망회로만은 아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이런 여러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 테스트를 하면서 브릿지 커런시로서 리플과 스텔라를 언급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앞서서 뭐 블랙록 등 기관들이 XRP 현물 ETF를 출시하는 그 시점, 어느 미래 어느 시점, 그때와 맞물려서 이게 딱 한번 시너지를 내면 굉장히 큰 임팩트를 안겨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